황진이 조선 최고의 기생.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왕비도 세자빈도 대비도 아닌 여인. 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황진이. 사람들은 그녀를 기생이라 부릅니다. 천한 신분, 몸을 파는 여자.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양반가의 딸이 기생이 되었는지. 오늘은 역사책이 지워버린 한 여인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진이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06년 개성 양반가. 명월아.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명월. 밝은 달이라는 뜻의 내 이름. 나는 황진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 오빠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책을 읽는 것이 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명월아,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느냐?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바느질이나 배워라. 시집가서 쓸 데가 있다. 조선의 규율이었습니다.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가 좋았습니다. 한시가 좋았습니다. 붓글씨가 좋았습니다. 밤마다 나는 오빠의 책을 몰래 빌려 읽었습니다. 두보의 시, 이백의 시, 왕유의 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나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6살 되던 해봄, 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본 그의 얼굴, 책을 읽고 있던 그의 모습.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담장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담장에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담장 너머 그대의 모습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답장을 썼습니다. 봄바람에 날려온 꽃잎처럼 그대의 시가 내 마음에 머무네. 그렇게 우리는 시로 대화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부모님 몰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명월,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어느 날 밤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나는 고민했습니다. 양반가 규수가 남자와 도망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만나기로.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세상을 떠났구나.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슬픔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 1년 후 나는 혼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혼처.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명월아, 이제 시집을 가야 한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후 나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혼례식 날 나는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회색이었습니다. 시댁은 엄격했습니다. 여자는 밖에 나가지 말 것. 여자는 소리내어 웃지 말 것. 여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7거지 악. 조선 여자가 지켜야 할 7가지 악. 시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병이 들면 안 되고, 말이 많으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책이나 읽고 앉았느냐? 글이나 쓰고 있고. 여자 주제에 그는 내가 쓴 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바느질이나 해라.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결혼한 지 1년 후 나는 스스로 집을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여자가 혼자 집을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명월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당장 돌아가거라. 시댁으로 돌아가. 싫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안 망신을. 아버님,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갈 곳이 없으시면 저희 집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저는 기생입니다. 기생, 천한 신분, 몸을 파는 여자.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방에 들어간 첫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다르다. 기생들은 예술가였습니다. 노래를 불렀고, 춤을 췄고, 시를 읽었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방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황명월입니다. 황명월. 그럼 예명은 진이라고 하죠. 진이요? 그렇게 황진이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춤도 서툴렀고, 노래도 어설펐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왔습니다. 양반 선비,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생 주제의 글을 안다고? 예, 좋아. 그럼 즉석에서 시 한 수 지어보아라. 다른 기생들은 두려워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붓을 들었습니다.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선비가 나를 보았습니다. 대단하구나.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진이라는 기생이 시를 짓는다더라. 그것도 즉석에서. 양반 선비들도 감탄한다더라. 나는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황진이를 만나고 싶소. 손님, 안으로 드십시오. 방으로 들어온 남자,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서경덕이라고 하오. 서경덕?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다니. 허허, 유명하다니. 오히려 내가 유명하신 황진이를 만나고 싶었소. 제가요? 그대의 시를 읽었소. 범상치 않더군. 그날부터 서경덕은 자주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내 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원했습니다. 진이, 이 시구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그렇게 볼 수도 있군. 우리는 시를 논했습니다. 학문을 논했습니다. 세상을 논했습니다. 진이, 그대는 왜 기생이 되었소? 어느 날 서경덕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양반과 여자로 태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시를 쓰고 싶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를 쓸 자유, 노래할 자유, 내 생각을 말할 자유. 서경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조선이 만든 모순의 희생자로군. 모순이요? 조선은 여자에게 교육을 금했지만 기생에게는 교육을 시켰어. 양반 여자는 시를 쓰면 안 되지만 기생은 시를 써야 하오.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나는 처음으로 내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점점 유명해지자 많은 선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시험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선비들과 시를 논한다더냐? 그건 오만이다. 특히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벽계수, 당대 최고의 학자, 모든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한 사람. 황진이, 내가 시 대결을 청하겠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기방에 수많은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벽계수와 황진이의 대결이라니,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구경이다. 벽계수가 먼저 시를 지었습니다. 천하의 영재들이 모두 나를 우러러보고 만 권의 책을 읽은 내 학문이 하늘에 닿네. 오만한 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붓을 들었습니다. 만 권의 책을 읽어도 교만이 가득하면 그것은 헛것이요. 천하가 우러러 보아도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허상이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신은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허세를 담는 것이 아니라. 벽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황진이가 벽계수를 이겼다. 기생이 당대 최고의 학자를 이기다니.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황진이를 만나고 싶소. 스님께서 저를요? 그렇소. 지족선사. 금강산에서 수도하는 고승이라고 했습니다. 여색을 멀리해야 할 스님께서 왜 기생을 찾으십니까? 허허. 그대가 그 유명한 황진이로군. 유명하다니. 세상 사람들이 그대의 미모에 반한다지만 나는 그대의 마음이 궁금하오. 제 마음이요? 그렇소. 기생으로 살면서도 시를 쓰고 학문을 논하는 그 마음 말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교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삶에 대해. 선사님, 제가 여쭤도 될까요? 물으시오. 제가 기생이 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지족 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고 옳은 것이 어디 있겠소? 다만 그 선택을 통해 그대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그대는 기생이 되어 비로소 자유를 얻었소. 그것이 그대의 길이었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경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이 괜찮소? 다른 기생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경덕은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를 썼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군불군불 펴리라 가장 긴 겨울밤을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간직했다가 그대 오시는 날 밤에 펼치리라. 하지만 서경덕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30이 넘고 40이 되었습니다. 기생으로서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진이, 이제 기방을 그만두지 않겠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시오. 내가 첩으로 삼겠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기생보다는 나을 텐데. 저는 자유로운 것이 좋습니다. 첩이 된다는 것은 다시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생으로 남았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젊은 기생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시를 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나는 송도 만월대에 올랐습니다. 개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 여기서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시를 읊조렸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시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줄. 진이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 기생이었습니다. 언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생이 된 것을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정말요? 그래. 양반가 교수로 살았다면 나는 시를 쓸 수 없었을 거야.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거야.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었을 거야. 기생이 되어서 비로소 나는 나로 살 수 있었어. 후배 기생이 울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 남들이 뭘 하든 내 길을 가는 거야. 황진이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기생은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시는 남았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쉽게 흐른다고 자랑하지 말라.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군불군불 펴리라. 이 시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황진이, 조선시대 기생, 천안 신분,
하지만 그녀는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고, 조선 최고의 예술가였고, 조선 최고의 자유인이었습니다. 황진이가 500년 전에 남긴 이 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라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설명, 태그. 황진이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기생이자 시인이며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신분의 한계를 넘어 뛰어난 미모와 지성, 그리고 날카로운 시적 감각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시서음악에 능한 지식인이었으며 인간의 사랑과 이별, 삶의 허무와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녀의 시조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함과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어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해시태그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정규편에서는 다시 왕실로 돌아갑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 3명의 왕비가 차례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해야 했던 대비,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했던 시어머니, 그녀가 선택한 침묵 속에는 어떤 깊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